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가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됩니다. LH가 문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철저한 보강 공사를 약속했지만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이나 재시공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행사와 건설사,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리도 참 잘 짓고 고층 건물도 잘 만드는 건설의 강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사실 당연히 철근이 누락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누락됐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설 전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그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사실 설계 오류적인 문제도 있고 시공상 누락해서 시공을 부실하게 시공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한 곳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설계 도면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시공하기 전에 시공사나 아니면 감리는 사실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시공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설계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네. 또 설사 철근공이 철근을 좀 누락해서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시공사가 이제 지적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하도록 했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제 감리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이제 제대로 수정해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모두 다 이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발생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즉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154개의 기둥 모두 빠진 아파트 단지도 있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밀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시공 과정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누락은 없었을 거로 보이고요. 전부 철근이 누락됐다. 요거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것은 아니고 네.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부실 시공 사실이 이제 국토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다음에 법적 절차가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법적 절차 대상으로는 입주민 아니면 입주 예정자와 이제 시공사 LH 간에 이제 법적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LH와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좀 예상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설계상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상 부지 시공인지에 대해서 아마 LH하고 시공사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설계 도면을 작성할 책임은 LH한테 있다 보니까 설계 도면은 제대로 작성이 됐는데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시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면이 문제였다. 그렇게 된다면 LH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으로 법률적인 쟁점이 돼서 다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전수 조사를 시작해서 이거 나오는데 한 3개월 걸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거 역시도 그럼 시간이 만만치 않네요. 만약에 정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법적 소송까지 분쟁이 진행된다면 3개월이 아니고 사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이제 피해자는 사실 입주민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요. 예, 혹시나 그렇죠. 지하 네. 주차장뿐만이 아니면 어떡하나 예. 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이럴 때는 혹시 어떤 소송의 네. 주체로서 네.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사실 지금 입주된 단지가 있고 네. 입주되기 전에 이제 입주 예정인 단지가 있는데요. 그 단지별로는 사실 좀 법적인 지위가 좀 다릅니다. 사실 입주가 된 단지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에 기해서 이제 건설사나 LH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하자 보수를 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뭐 피해 받은 비용들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입주 예정자는 아직은 뭐 어떤 그 직접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직 법률적인 지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소송을 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뭐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입주하기 전에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로 그냥 법률적인 행동보다는 네. 단체적인 행동밖에는 조금 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예.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미 입주가 된 상황이라면 예. 개개인이 네.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각 구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하자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구분 소유자가 뭐 하자 부분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좀 부담되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 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이 다 모여서 단체로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보수 소송을 청구했을 때 뭐 그동안의 판례 같은 경우로 네. 봤을 때 이게 인용이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철근 누락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네. 사실 패소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승소는 승소인데 사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승소하는 게 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주민들은 아마 이제 지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철근 누락된 부분을 그러니까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까지도 요구할 수가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는 이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이제 인용을 할 때 이제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하는 범위까지만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사실 보수를 만약에 초과하는 범위까지 철거하고 재시공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률적인 쟁점에서 네. 뭐 철근 누락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혀지면 물론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보강하는 방법이 밝혀졌다. 그리고 보강만으로 충분히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사실 법원은 그냥 보강 비용 정도만 배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사실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일지는 사실 좀 입주민들로서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민 입장에서는 뭐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보강이 가능하면 그 비용만 줘라라고 네.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 비용에 네. 나 그동안 너무 불안했고 네. 힘들었고 네. 이런 정신적 피해도 있다. 네. 이 피해까지도 보상해 달라. 이건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조금 좀 입주민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을 배상을 했다면 그 비용 안에 지금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부분 건설 하자에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에서 별도의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지금 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런 재보강 같은 데는 그 재보강과 하자 보수 정도에 대한 가름하는 비용 정도만 받을 수 있다라고 예. 알고 네. 소송이 진행되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아파트 역시도 이번에 전수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 민간 아파트의 부실 문제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LH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철근 누락 문제가 부각돼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아파트와 입주민 간의 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거든요. 실제 굉장히 많은 판례도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LH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하고 네. 다른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과의 입주민 간 분쟁에 대한 판례를 비교 검토했을 때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크게 뭐 LH 아파트가 하자가 더 많거나 뭐 민간 아파트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하자가 적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비춰봤을 때 네. 사실 철근 누락 여부도 사실은 민간 아파트도 LH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말씀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LH에서 시공을 하든 네. 민간에서 시공을 하든 네. 비슷한 정도의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네. 비슷한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철근 누락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아파트 한 단지에 하자를 분석을 해보면 뭐 균열 하자도 있고 뭐 누수, 뭐 곰팡이 하자도 있지만 네. 한 전체 하자 중에 한 5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하자는 사용 검사 전 하자라고 해서 준공 도면에 표시가 돼 있는데 안 한 거, 아. 뭐 아니면 법규를 위반한 시공, 음. 아니면 예정했던 자재보다 더 저가의 자재를 변경해서 시공했던 거, 그런 것들이 5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 사용상의 어떤 입주민들이 사용 과정에서 그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기보다도 입주하기 전부터 건설사가 뭐 부실하게 시공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5에서 60%가 모든 단지에서 거의 확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근 누락 여부도 아마 뭐 눈으로 아니면 입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미 뭐 만연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강 공사를 하게 된다라고 예. 할 때 물론 이제 소송으로 이제 그 비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보강 공사 자체를 지금 LH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비용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설계상의 하자냐, 시공상의 하자냐, 뭐 요 부분에 따라서 최종 부담 주체가 나눠질 거로 보이고요. 예. 일차적으로 지금 보강은 어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LH나 시공사가 일단은 보강부터 시급하게 진행하자라고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그런 게 이제 예치금을 활용을 해서 네. 공사를 하고 나서 예. 혹시 만약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LH는 저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LH가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아마 책임이 안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실 시공의 문제다. 그럼 결국은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거고요. 설계상의 하자라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설계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LH는. 그래서 LH가 뭐 지금 앞서서 뭐 우리나라 그 공사로서 그 이름이 나오곤 있지만 네. 뭐 수년 지난 다음에 결국은 누가 책임을 졌냐 봤을 때는 LH가 뭐 비용적인 책임은 결국은 빠져나가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됩니다. 예. 보면 이제 이런 입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예.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단지가 예. 만약 그런 불량 자재를 빼먹은 네. 단지다라고 하면 집값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다. 좀 알리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재보강공사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까? 사실은 보강공사를 반대하진 않을 것 같고요. 보강공사는 당연히 이제 뭐 아파트가 입주민이 이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보강공사는 받아야 해야 되는 되니까. 거고 보강공사를 받았다고 해서 외부로 사실 어떤 철근이 누락된 위험한 아파트라고 알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이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건 꺼리겠지만 네. 보강공사를 받던 아니면 보강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받던 그 부분은 뭐 내부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민간에서 만든 단지 역시도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데 네. L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단지다라고 얘기를 네. 할 수 있지만 예. 민간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피해자는 결국은 입주민일 텐데요. 네. 철근 누락된 아파트라는 부분을 입주민들은 아마 지금 거주하고 있던 입주민이나 입주 예정자들은 밝혀지는 걸 꺼릴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를 뭐 매수하거나 아니면 네. 추후에 이제 그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세입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아파트인지 알아야 내가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구체적인 단지명까지는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느 정도 지역 정도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지역의 어떤 시공사의 아파트 정도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결정해서 발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면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시스템의 얘기도 했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카르텔 얘기도 네. 했단 말이죠. 실제로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을 하시면서 이런 불법적인 카르텔이나 네. 이권적인 문제 네. 그것으로 인한 불법적인 시공에 대한 것을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불법 하도금이나 뭐 정확하게 LH에서 이권 카르텔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위까지 펼치는지는 저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사실은 불법 하도금이나 이런 재하도금 문제 그런 문제는 이미 만연한 문제입니다. 건설 산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억의 공사를 져야 되는데 100억에 충분히 자재를 사고 뭐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는 뭐 그 노무 그 기능공들을 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재하도금이나 불법 하도금이 발생했을 때면 사실은 그 중에 일부를 뭐 이권을 위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재하도금을 위해서 돈을 떼고 50억을 갖고만 공사를 하게 되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재하도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 자재를 좀 더 저가의 공사 자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기능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만연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LH만의 국한돼서 이권의 문제냐? 네. 사실 저는 LH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우리나라 건설 산업 시스템 자체가 이미 너무 관행처럼 이런 불법이나 재하도금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